자, 교재는 75페이지 고발입니다. 자, 고발은 고소하고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은데요.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은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의입니다. 자,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자가 그랬어요. 자, 이외의 자입니다. 요 이외의 자가 제3자죠. 수사기관에 대해서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출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거의 똑같죠. 차이가 있는 것은 주체에서 이 고발권자에 있어서 고소와 약간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범죄 사실 신고한다는 점, 수사기관에 대해서 한다는 점, 소출 구한다는 것은 똑같고요. 성격 보시게 되면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발이 있든 없든 처벌이 가능하죠. 그러나 이 즉시고발 사건 밑줄 그어보시고 이것은 소송 조건이다 그랬습니다. 이 즉시고발 사건 전 시간에 설명드렸는데요. 이 공무원의 보통 이제 세무공무원이 제일 많이 관련성이 있어요.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그쵸? 고발이 있어야지만 공소 제기할 수 있어요. 뭐하고 똑같아요? 친고죄하고 똑같잖아요. 친고죄도 고소가 있어야지만 공소가 제기가 가능했잖아요. 이 사건에서도 즉시고발 사건에서도 이 고발이 있어야지만 검사가 공소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고발은 뭐가 됩니까? 소송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됐죠? 자, 다음 페이지. 자, 고발권자입니다. 자, 누구든지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는 고발할 수가 있다. 그쵸? 속된 말로 개나 새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발할 수가 있다. 재량이죠. 고발하여야 한다 하면 틀려요. 재량사항이다. 그런데 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직무 처리를 하다가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는 고발하여야 한답니다. 그렇죠? 의무적이죠. 그래서 고발 의무를 이 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무 공무원이 세무 일처리를 하다가 세금 포탈 범죄를 발견했다라고 했을 때 검찰에다가 반드시 고발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즉시 고발 사건인 거예요. 됐고, 방식 볼게요. 자, 고소하고 똑같아요. 고소나 고발이나 전부 다 서면, 그 다음에 구술로서 해야 되고, 어디다 해야 돼요? 수사기관이죠.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똑같죠? 고소나 고발이나, 그쵸? 이 구술일 때는 조처사성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검사에게 송부한다. 똑같고요. 네, 됐습니다. 그래서 전 2조의 조항은 고소나 고발 취소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됐고, 자, 그래서 밑에 1번을 보시게 되면 고발과 그 취소 절차 방식은 고소와 똑같다 그랬어요. 자, 똑같은데 2번 체크, 3번 체크, 요 2번하고 3번이 달라요. 고발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아요. 대리 밑줄 그으시고 X. 왜 대리가 허용되지 않나요? 여기서 뭐라고 했죠?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누구든지 다 고발할 수 있다 그랬죠.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대리라는 제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또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고발 기간 있죠. 이 고발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친고죄의 고소 같은 경우는 고소 기간이 제한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고발 같은 경우는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리 자체가 의미가 없고 고발 기간을 둔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따라서 고발 기간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밑에 나와 있죠. 대리가 허용되지가 않고 고발 기간 제한이 없다. 그리고 또 고발을 취소했다 하더라도 또다시 고발할 수가 있다. 재고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전 시간에 설명드렸죠. 고소의 취소 같은 경우에는 재고소가 되지 않지만 고발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쵸? 뭐 권한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고발을 취소했다 하더라도 다시 재고발이 가능하다. 이 세 가지죠. 대리가 허용되지 않고 고발 기간에 제한이 없고 다시 고발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고발인은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제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차이가 있고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오른쪽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맨 밑에 판에 나와 있죠. 그쵸? 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누구만 된다? 형사 피해자에 국한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발인은 형사 피해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발인 파란색으로 밑줄 그으시고 X. 고발인이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 절차에서 진술권 등의 기본권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줄에 자기 관련성이 없다. 즉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적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다? 고발인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가 없다는 판례가 되는 거예요. 자, 됐고. 그래서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줄 검사가 자의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고발인은 자기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 사건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가 없다는 판례. 자, 됐죠? 그리고 위에 보시게 되면 자, 고발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방금 말씀드렸죠? 대리 밑줄 그으시고 X. 자, 그 다음 타인명의 고소장 제출에 의해서 위증사실의 신고가 행해졌다 하더라도 밑에 고발행위를 주도한 자가 누구다? 고발행위를 주도한 자가 피고인이었다면 그 고발인은 누가 해야 된다? 피고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됐고 다시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똑같죠? 이 부분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는 점, 이것은 고발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발하지 못합니다. 됐고 자, 밑에 볼게요. 자,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하여 소추를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인을 지적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지적할 필요가 없다. 지적해야 된다고 하면 틀려요. 따라서 고발에서 지정한 범인이 진범이 아니라 할지라도 고발의 효력은 영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고발인이 농지 전용행위를 한 사람을 갑으로 잘못 알고 갑을 피고반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을이 농지행위를 하였다면 고발의 효력은 을에 대해서도 뭐가 된다? 고발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출제 여러 번 됐네요. 됐고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판례들은요. 여기서 배우는 게 아닌데 고발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 넣어놨긴 했는데 설명은 저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성 관련된 사건들인데요. 동일성 밑줄 그으시고 설명 저 뒤에서 할게요. 동일성 밑줄 그으시고 그래서 자, 그 고발의 효과는 전부에 미치고 빨간색 전부 동그라미. 자, 일부에 대한 고발의 효력은 전부에 미치고 밑에 일부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에 전부에 미치고 자, 밑에 똑같죠? 고발의 효력은 전부에 동일성이 있다면 전부에 미치고 일부에 대한 고발은 전부에 미치고 밑에 일제히 관계에 있는 범죄 일부에 대한 사실은 전부에 미치고 설명은 뒤에 산다 그랬어요. 그 다음 근데 동일성이 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고발의 효력은 다른 사실에 대해서까지 고발의 효력은 미치지가 않는다. 동일성이 있으면 미치지만 동일성이 없으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체크만 해두세요. 됐고 다음 페이지. 자, 즉시고발 사건입니다. 자, 이것은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지만 유효하게 공소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고 설명드렸고 보통 조세범 처벌법, 그렇죠? 관세법 등등이 있습니다. 자, 친고죄 고소하고 똑같아요. 언제까지 취소할 수가 있다? 이건 똑같죠? 1번 똑같아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가 있다. 똑같고 요거 2번 체크하시고 이건 고소가 아니잖아요. 고소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가 않는다. 이 부분은 어디서 설명드렸습니까? 전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페이지 68페이지에서 설명드렸다는 거예요. 자, 됐고 밑에 판례 봅니다. 자, 고발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한해서 가능하다. 됐죠? 다음, 자,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법인이나 개인에 대한 고발의 효력은 그 대표자 사용인 대리인에게까지 미칩니까? 미치지 않죠. 왜요?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미치지 않는 거예요. 다음, 자,
조세범 측 사건에 대해서 관계국 세무공무원의 즉시 고발이 있다면 그 요건은 충족된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법원은 이때 이 본안에 대해서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까지, 그 사유까지, 즉시 고발 사유까지는 심사할 필요는 없고 그냥 본안 사건에 대해서 세금 포탈이라고 하면 그 세금 포탈 사건에 대해서 심판하면 되는 것이다. 됐죠? 자, 그 다음 판례 별표. 자,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했어요. 그건 나중에 뒤에서 배울 거예요. 불기소 처분했다면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고 하면 불기소 처분한 것을 또다시 공소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세무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 즉시고발 사건 같은 경우에 일단 불기소 처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세무공무원이 종전에 한 그 고발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검사가 마음이 바뀌어서 나중에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종전에 해놓은 고발이 있기 때문에, 그쵸? 그 고발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므로 검사가 마음이 바뀌어서 또다시 공소 제기함에 있어서 새로운 고발이 있을 필요는 없다.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 틀려요. 조심하시고. 자수법입니다. 자, 자수는 그 형법 공부하신 분들은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별로 배울 게 없습니다. 근데 형법을 배우지 않은 분들은 새로 배워야 되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형법 제52조. 죄를 범한 후 자수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수사 책임 있는 관서에 하는 거예요. 수사 책임 있는 관서니까 경찰, 검찰입니다. 그래서 CF 하시고 법원 X. 법원에 하는 것이 아니다. 됐죠? 효과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색깔 칠하시고. 뭐라 불러요? 임의적 감면. 형법에서는 시험 문제가 무지 많이 나와요. 임의적 감면. 감경 또는 면제, 줄여서 감면입니다. 감경하면 틀려요. 면제가 있기 때문에. 자, 임의적 사항이라는 거 받으시고요. 그리고 의의 볼게요.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 사실입니다.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소출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됐고, 시기에는 제한이 없다. 이게 중요하죠? 제한이 없습니다. 발각전을 불문한다. 이거 한번 그려볼까요? 범행시, 발각시, 그 다음에 체포시, 재판시. 자, 자수 언제까지 하면 돼요? 범행시부터 언제까지? 발각시가 아니에요. 요 체포시까지. 그쵸? 요때까지만 자수를 하면 효과를 이거를 인정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왜요? 왜 발각시가 아니고 체포시인가요? 발각되기 전까지만 자수해야지 효과를 인정해 준다고 하면 사람 심리가 안 나와요. 지하 암흑 세계로 꼭꼭 더 숨어 들어가지 안 나온다고, 자수 안 한다고요. 그러려면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보다 많은 공권력이 투입되고 시민들이 불안에 떤다니까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효과를 자수의 시기를 체포시로 해놓고, 그쵸? 그때까지 네가 체포당하기 전까지 자수해라. 그럼 내가 너한테 임의적 감면의 혜택을 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죄질이 나쁘다고 하면 이 효과 인정해주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쵸? 임의적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면 된다? 체포당하기 전까지만 하면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밑에 판례 형법 시간에 많이 배웠죠. 별표 쳐보시고. 자수라고 하는 것은 빨간색으로 지명수배된 후 자주한 출두한 것도 포함된다. 됐죠?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여기 발각된 후라 할지라도, 그쵸? 발각된 후라 할지라도 체포되기 전이면 된다. 밑에 발각된 후라 할지라도, 그쵸? 발각된 후라 할지라도 자발적으로 자기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했으면 자수가 된다. 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쵸? 보도가 되기 시작했다는 말은 발각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진칠수석해서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면 자수라고 본다. 그쵸?
자수라고 보아야 하고 끊고 법정에서 수수한 금원의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만 수사기관에서의 자백과 차이가 나는 진술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하등 영향이 없다. 됐죠? 법정에서 차이가 나는 진술을 했다 하더라도 하등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자, 검찰 과정에서 혐의 사실 모두 자백했다면 이때 자수는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자수는 확정적 발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에 나가서 딴소리 했다 하더라도 빠꾸 후진이 없어요. 그래서 자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됐죠? 앞으로 한번 갑니다. 자, 절차 나와 있죠? 절차. 고소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밑에 자수에도 준용된다고 했으니까 다시 말해서 자수라고 하는 것은 서면으로 할 수 있고 구술로도 할 수 있고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검사나 사법경찰관, 수사기관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술로 했을 때는 조서 작성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검사에게 송부하는 것 똑같죠. 자, 그래서 방식과 절차는 고소 고발과 똑같다. 그렇죠? 근데 자수는 대리가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대리가 허용되는 것은 고소밖에 없어요. 고발 안 됐죠? 고발 자수 안 됩니다. 고발 대리 안 됩니다. 고발 대리 안 되고 자수도 대리가 안 되고 됐어요? 근데 CF 고소는 뭐다? 대리가 가능했다. 그쵸? 자, 조심할 것이 하나 있는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요 4번 볼게요. 자수의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3자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제3자는 대리인이 아니에요. 대리인이 아니다. 이때 제3자는요. 사자입니다. 사자. 한자로 불일사자예요. 불일사자. 놈자자 써서 속된 말로 몸종, 심부름꾼을 말합니다. 대리인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됐고 그 다음에 위에 판 한번 가볼까요?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위반 행위를 하여 양벌 규정에 따라서 그 법인이 처벌받는다는 거죠. 이 법인은 회사를 말합니다. 양벌 규정은 둘 다 처벌한다는 게 양벌 규정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 회사의 직원이 종업원이 그쵸?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오염물질을 배출했다. 한강이나 낙동강에다가 오염물질을 배출했다. 오염물질을 배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벌금형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쵸? 그럼 이 벌금형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이 범죄 행위를 했던 직원이나 사용인에 대해서 벌금형을 때려야 때리지만 그 회사, 이를 고용한 회사에게도 똑같이 벌금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벌 규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 법인에 대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자수감경에 관련된 조항이 적용되려면 누가 자수를 해야 돼요? 누가? 법인의 그 대표이사죠. 대표이사. 이 대표이사 등이 자수했을 때 자수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위반 행위를 했던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하는 것만으로는 혜택을 줄 수가 없다. 왜요? 대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대리가 인정되지 않고 자수는 자수한 자에게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일신 전속성 성질을 띠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 법인에게 자수 효과를 주려면 그 법인 대표자인 사람이 와서 자수했을 때 한해서 인정되는 것이지 직원이나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 해서 저절로 자수를 하지 않은 그 대표이사까지 저절로 자수 효력을 인정해 주진 않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자수 인정을 받으려면 네가 직접 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올라가서 그리고 자, 자수라고 하는 것은 요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거. 범죄 사실 신고했을 때 자수가 되는 것이지. CF 범죄 사실은 얘기하지 않고 자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자수가 아니에요. 됐어요? 여기서 범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빨간색으로 범죄 성립요건을 말합니다. 범죄 성립요건을 갖춘 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자수라고 한다. 범죄 성립요건이 뭔데요? 형법 배우시면 알잖아. 성립요건이 뭐예요? 구성요건의 해당성, 위법성, 책임. 그 세 가지를 말하죠. 그걸 갖췄을 때
그것을 갖춘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응했을 때 자수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밑에 법적으로 그 요건을 완전히 갖춘 범죄 행위라고 적극적으로 인식할 필요한다. 그럼 틀려요. 자, 됐고, 그 다음 효과, 임의적 감면이라고 그랬죠? 그쵸? 밑에 임의적 동그라미 쳐보시고, 임의적 상황이기 때문에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가 없죠. 자, 됐고,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자수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추궁세무, 자발적 아니죠. 질문에 응해서 조사에 응해서 추궁 끝에 한 것은 자발성이 없기 때문에 자수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자수라고 하는 것은 범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자수가 되는 것이지, 자수 의사를 전달해달라, 자수 의사를 전달해달라 라고 하는 것은 자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쵸? 요 두 개 묶으시고, 요 세 개 묶으시고, 그쵸? 이것은 자발, 1번, 2번, 3번은 자발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자수가 아닌 것이고, 4번, 5번은 범죄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자수인데, 범죄 사실은 얘기하지 않고 자수 의사를 전달해달라 했기 때문에 이건 자수가 아닌 것이고, 그쵸?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게 자수라고요. 내심으로 아무리 결심해봤자 자수가 아닌 거예요. 부인했다, 뉘우침이 없다, 부인했다, 밑에도 부인했다, 이런 것은 자수가 아닌 거죠. 자, 10번 같은 경우는 형법 시험에 무지 잘 나오는 판례인데 그다지 형소법에는 그다지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수사기관에 뇌물수수 범죄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했다. 여건 좋아요. 좋은데 범죄 성립 요건을 갖추라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수뢰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였다는 거예요. 자, 실제는 얼마 받았어요? 실제는 5천만 원을 받았죠. 근데 적게 신고했대요. 얼마를 신고했는데요? 3천을 신고했죠. 그쵸? 그래서 법조문, 특가법상의 법조문하고 법정형이 달라지게 됐어요. 달라지게 된 것은 범죄 성립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수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됐죠? 다 했죠? 자, 앞에 한번 가봅니다. 자, 5번하고 6번 묶어보시고. 자, 수개의 사실이네요. 밑에 수개의 사실이죠? 그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죄를 저질렀고 B라는 죄도 저질렀어요. 그쵸? 근데 이 두 가지는 수개의 죄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죄를 각각 저질렀는데 이 A의 죄에 대해서만 자수를 했고 B라는 죄는 자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 일부에 대해서만 자수했을 때는 그 부분만 자수 효력을 인정해 준다. 밑에도 일부를 자진 신고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자수 효력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은 뭐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자수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시인하는 것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뭐 세부적인까지 시시콜콜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약간의 차이가 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번, 일단 자수가 성립했다고 하면 그 즉시 효과는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확정적으로. 빠꾸 후진 없다 그랬습니다. 그 후에 번복해서 나중에 부인했다 하더라도 빠꾸 후진 없다고요. 소유력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소멸된다 하면 틀립니다. 다음 페이지 똑같죠? 자수효력이 자진 출석에서 검사에서 자백하여서 자수효력이 발생하였다면, 그렇죠?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후에, 자, 파란색으로 그 후에 검찰이나 법정에 나가서 부인했다 하더라도 빠꾸 후진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됐죠? 이 자수는 형법 시험에도 잘 나오지만 형소법에도 잘 나와요. 그래서 자수도 좀 받으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